사실 의협회장을 왜 합니까? 의협회장에서 3년 끝나고 나면 이제 실업자 될 가능성도 있고 참 뭘 위해서 할까?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태우 후보자님의 네, 말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제가 4년 전에 강원도 의사회장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대한의사협회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 중에 1번이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거버넌스 구조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년 전에 했었고 1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절실히 느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이런 정책 포럼 또는 대한의사협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대한의사협회장에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 의료 대란을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적임자라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대표성을 확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의 권익을 위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에 방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중에 갑자기 9개월 전에 일이 좀 생각나서 좀 주마등처럼 흘렀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많은 고초를 겪고 경찰 조사를 한 4번 받을 때 사실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을 보면은 아마 확인하기 차기가 느껴질 정도로 약 한 4회에 걸친 그런 조사 과정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공황 상태 이상의 두려움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3개월 동안의 면허 정지 기간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추천사를 이제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혹시 자기가 쓰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혹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만은 집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러면 자기가 한번 썼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눈물이 좀 핑 돌았던 그런 기억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미래 또는 이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고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요 리더뿐만 아니라 대학에 계신 병원장님, 교수님들, 특히 여기 개원하신 선생님들, 전공의 의대생들의 생각과 뜻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은 와중에 나름대로 정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그림은 25년간 제가 의료 현장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여러 번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프로 비대위원장의 닉네임까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늘 회원들과 소통하고 리더로서의 어떤 품격과 자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닉네임을 주셨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협회장이 된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 경청하고 소통하고 해결책을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정부와 항상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부가 저희 의협을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협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품격을 느끼시는 그런 진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태구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으신 전공의 쌤도 그렇고 이제 사실 그날 선거운동이 즐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즐거우셨을 겁니다. 엄청난 논리로 무장된 우리 그 강희경 그 교수님이자 지금 의협회장 2번 기호 2번 후보자 5분 정견 발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의협 후보, 회장 후보로 이제 용기 있게 나서게 됐던 이유는 2월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대학 교수였고 소아과 그것도 콩팥밖에 모르는 이제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떠나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쳐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2,000명 좀 많지만 꼭 그렇게 나가기까지 할 일이야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2,000명을 어떻게 가르치지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거의 뭐 너네 나가지 않으면 바보들이야 또는 이제 겁쟁이들이야 이런 취급을 받고 나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얼마 지나서 그 국립대 교수들도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하면 뭐 감옥에 6개월을 보낸다나 2년을 보낸다나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뉴스가 나온 날 정말 뚜껑이 확 열리면서 애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당시에 꼭 사직해 버려야 되겠다. 6개월 아주 좋네 이러면서 그 친구들과 정말 이렇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이 사태는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대학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나오셨던 분들 이 공백이 좀 있으면서 정말 우리 의료가 망가지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들이란 작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뚜껑이 그때 다시 열리면서 이제 3기 비대위원을 모집을 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비록 다음 주에 학회에 가지만 다녀와서 가열차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으로 뽑아주셨고 제가 나이가 이제 뭐 그래도 적지 않고 저는 90학번입니다. 그 비대위원들 중에서는 뭐 적지 않고 또 여자고 메인 이 분당에 있는데 저는 관악에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뭐 임상 교수인데 저는 이제 대학 소속 교수 이런 등등 해가지고 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근데 부위원장 일을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 다 남자고 저 혼자 여자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위원장 아무것도 안 시켜주니까 다 해야지.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2기 비대위들이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떠나시고 3기 비대위원장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3기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뭐 대통령 빼고 뭐 장상현 수석 뭐 총리 등등을 만나면서 야, 이 사람도 어쩜 이렇게 모를까?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의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까? 정말 우리 선생님도 힘드셨겠다. 이런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랑 어떻게 뭐 심포지움 같은 거 하면서 연결이 되면서 이분들이 바라는 게 저희가 바라는 거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 단체랑 책도 만들었는데요.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뭔가. 그래서 저희 공모를 뭐 짧지만 했거든요. 한 3주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3분 진료 싫다. 근데 그게 의료 수가가 낮아서 그런 거라며 수가 올리고 그리고 그 종합병원은 중환자들에게 양보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그 동네 병원 선생님이랑 잘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진료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교수라고 그래도 정부가 좀 만나주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안에서 초청 연사 모시고 불러서 공부해가지고 저희가 낸 제안이 과연 맞는 것인가 자신이 없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사실은 여기 같이 했던 소비자분들께서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의협이 좀 바뀌어야 우리 의료가 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럴까요 하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만나 뵈러 다니다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정말 애써 오신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었고 감동하고 막 정말 제가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막 흘린 적도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진주가 꿰어지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 다 모시고 잘하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서 보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의협을 만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기호 2번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기호 3번 이동욱 대표님의 일정상 뭐 참석 못하신 그런 부분인데 최상림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지금 경남 의장님이시죠? 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동욱 생은 오늘 아시다시피 그 매주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 지금은 이제 시청 앞에 워낙 저 좌우 보수 세력들이 모여서 하는 관계로 이제 지지난주부터는 서울역에 옮겨서 지금 영하의 날씨에도 계속 지금 올 5번 주가 55번째 1년이 52주니까요. 1년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55번째 집회를 가지고 거기에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많이 애쓰게하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같이 하면서부터 인연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의협의 내부 활동, 그 다음에 우리 산부인과에서의 그 분만과 의료 분쟁 조정 특별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코로나 때의 어떤 그 격리 문제, 그리고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합리적이고 그런 의견을 내면서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의 의료계의 리더가 될 수 있겠고 그런 걸 하면서 투쟁은 아주 강력하게 투쟁할 때를 하면서 또 담당자들 만나서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핵심을 포인트를 찍어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되고 제가 경기도로 간 지가 3년 6개월쯤 됐는데요. 우리 경기도 의사에서 아시다시피 하는 그 민원센터 이것들이 너무나도 잘 해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전국에서 다른 회원들이 의뢰가 오고 해결되어 오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역시 회원을 위한 마인드가 정말 친가족, 동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30초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부 이동욱 선생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이 지금 학생들이 1년째 학교를 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의료농단의 주범이 탄핵은 됐지만 오히려 정부가 더 복지부동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계엄의 열차는 계속 달리가면서 우리 의료가가 계속 주장했던 원점 재검토, 정원. 그래도 이제 3월 달에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나무를 흔들어 감을 따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정부한테 사과하라 요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 이동욱 부탁합니다. 회장님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3,000명이 이미 벌써 수시 합격자로 발표가 됐고요. 이 발표된 수시 합격자 또한 예비 의과대학생으로서 우리 식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제일 문제는 이제 이사학번 6,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정시모집까지 더 되면은 뭐 4,500명에서 7,500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작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사학번들 중에 남학생들 중에 군대 간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이미 군대를 간 사람.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들 예를 들어서 4,000명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도 아마 사태를 알고 먼저 군대 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500~600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적된 인원들은 한 5,500 정도. 그러면 정말로 우리 의과대학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우리 현 시점에서 교육 가능한 숫자가 최대한 하면 뭐 3,500명이다, 3,700명이다 그런 것을 우리 컨센서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에게 또 합격자들에게 네. 마무리 한 부탁합니다. 1,000명 정도는 1년 동안 개인 개발의 시간을 가지고 뭐 내년에 오라든지 그렇게 하고 2026년도에 3,000명을 안 뽑고 뭐 2,000명을 뽑는다든지 안 그러면 2026학년도, 27학년도, 28학년도에 걸쳐서 줄이면서 그거 맞춘다든지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전공의들, 마무리. 학생들한테 같이 공동적인 컨센서스를 빨리 만들어서 3월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네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가 주장하는 그
투쟁이다 보니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이 의협 회장이 돼서 이 투쟁을 주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투쟁이 돼서 우리 의협이 좀 더 주목을 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비기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동욱을 하겠습니다. 나 이동욱이 회장이 되면 우리 의협이 이 문제를 빨리 3월 안에 대란은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 오늘 발표했던 듯이 비급여 문제, 일가의 수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리고 기호 3번 우리 이동욱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지 발언. 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원래 근무를 하다가 사직한 사직 전공이 장재영이라고 합니다. 최한나 후보님 선거대책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름, 소속, 나이, 병원을 다 밝히고 전공의로서 우리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최한나 후보님 어떤 지지 멘트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에 쉬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학원 6개월짜리 코스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의사로서 이런저런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 멘토분들은 국회의원 3, 4선들도 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 그리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의사 출신 국회의원 혹은 의사 출신 정책가라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단점을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큰일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주신 말씀이 의사들에게는 큰 주제일지 몰라도 이게 밖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인다. 하지만 작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현 사태가 의료에 관련된 저희의 주제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단계를 최한나 후보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젊은 정책 자문단을 통해서 해주셨고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딱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선대위원장을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어떻게 할지 로드맵이 없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보고 로드맵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잠시 대의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27일부로 모든 게 끝나고 지금 수시 모집 끝나고 다음 주부터 정시 모집합니다. 1월 10일 병무청에서 국방부에 올해 당해 인원 확정하는 날입니다. 2월에 의평원 평가 앞두고 있습니다. 3월에 헌재 판결 나오면 5월에 보궐선거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로드맵 없으면 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로드맵 가지고 있고 3월에는 아이들 선택권 줘야 된다. 3월에는 대변역 있어야 된다. 그 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때까지 로드맵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캠프를 해보니까 참 이렇게 의협이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수탁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케어, 요양병원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써서 원로 선생님들, 선배님들 의견 받아서 보도,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료계 이슈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그립을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한나 후보님 지지뿐만 아니라 저희 전공의들 의대생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